김용환이 알려드립니다. 시장 공략주 공개. 김용환의 주식 사는 법. 주사법. 네, 김용환의 주식 사는 법 주사법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데요. 인벤골드 김용환 매니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이제 뭐 중국이나 홍콩 증시가 좀 개장한 이후로 오후장에 아시아 증시 영향이 전체적으로 좀 영향을 받았잖아요. 네. 오늘은 이제 반등이 나와주고는 있는데 국내 증시 분위기 장 초반부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결론만 좀 말씀드리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좀 지루한 박스권 장세가 좀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 같고요. 일단 전일 미국장 같은 경우는 나스닥은 올랐고 다우지수 S&P 500 지수는 좀 약간 조정이 나왔죠. 그러니까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기업의 실적에 대한 모멘텀,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혹은 알파벳 같은 이런 관련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나스닥 지수 좀 끌고 가는 모습들이었는데 일단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기업의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일단 움직이고 있는 흐름들이고요. 그다음에 어제 FOMC 회의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서도 파월 의장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말할 때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테이퍼링은 하긴 할 건데 중요한 것은 당장은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시장과 굉장히 큰 소통을 하면서 진행하겠다는 어떤 코멘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2013년도에 그 벤 버냉키 의장의 테이퍼링 쇼크처럼 갑작스럽게 이제 시장이 내놓는 것이 아니고 충분하게 시장과 소통을 하면서 진행하겠다는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 어쨌든 당분간은 시장에 어떤 큰 악재적인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일단 8월 달 같은 경우는 잭슨홀 미팅이 있죠. 근데 이제 9월 달에 FOMC 회의에서는 그때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다음에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좀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보통 테이퍼링을 시작하게 되면 한 2달 정도가량의 시간적인 부분들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빠르면 올해 연말, 그다음에 내년 초 1, 2월 달 정도에는 아마 미국의 테이퍼링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8월 달에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국내 증시 한 달 정도가량은 여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여유는 있는데 이제 9월 달 FOMC 전후로 해가지고 시장에 대한 또 다른 변동성은 충분히 커질 수 있는 시기니까요. 일단은 그래도 시장에 어떤 큰 악재가 없기 때문에 어떤 큰 급락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좀 지루한 박스권 장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뭐 어제 FOMC 회의에서도 금리에 대한 부분 동결을 시켰고, 그러니까 인플레 쪽에서는 어느 정도는 시장이 충족이 되고 오히려 오버가 되는데 고용 쪽이 아직까지는 미국에서는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실업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어쨌든 미국의 어떤 테이퍼링 이슈나 이런 부분들은 한 2달 후 9월 달에 있을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역시나 그런 우려감들보다는 개별 종목들에 대한 어떤 이슈들로 인해서 각각의 테마 종목도 움직이고 지수는 근데 좀 약간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부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슈가 있고 모멘텀이 있는 개별 종목들로 역시나 시장을 대응해보자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전체적인 동향들 저희가 먼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개장과 함께 좀 눈에 띄는 섹터 내 종목이 네. 덕산네오룩스 그리고 HB솔루션과 같은 맞아요. 종목이었는데 네. 덕산네오룩스는 지금 좀 음봉으로 전환이 됐고 HB솔루션은 현재도 강한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주에서 이 두 종목이 유독 강한 이유가 또 궁금하네요. 섹터로 보면 네, OLED 그쵸. 쪽이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IT 쪽에서 반도체 업종들은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사실은 끌고 가야 되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나와도 호실적이 나와도 이미 선반영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약간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이 좀 있죠. 근데 반면 다른 IT 쪽 방면에서는 이런 어떤 그 OLED 쪽, 이런 패널 쪽에 대한 어떤 종목들은 실적이 하반기 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좀 서프라이즈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LCD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의 집중적인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이제 업황상 좀 약간 퇴로의 길을 걷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웨어러블 디스플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TV, 대형 TV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뭐 스마트폰에 대한 계속적인 어떤 확장성 이런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OLED 관련된 그 관련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과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주들이 사실은 움직이는 어떤 흐름들이 오늘 덕산네오룩스 같은 경우도 역시나 실적에 대한 부분들 부각이 되면서 신가를 찍고 지금 음봉으로 내려오고 있긴 하지만은 하반기로 갈수록 충분히 탄력도가 있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덕산 네로스뿐만이 아니고 이쪽 LCD 쪽이나 OLED 쪽에서는 그다음에 그 가장 좀 강자가 될 수 있는 LG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거의 4년 만에 영업이익 상반기 영업이익 1조 원을 달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게 되면은 IT 안에서도 반도체 쪽보다는 오히려 이런 OLED 쪽이나 이런 패널 관련된 종목들, 기업들에 대한 실적 모멘텀은 좀 더 기대할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쪽은 이미 코로나19 이후에 시장을 끌어오면서 이미 어느 정도는 반영된 부분들이지만은 이런 OLED 관련된 어떤 업황 자체는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더 있을 수 있는, 더욱더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IT를 집중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OLED 쪽 관련된 업종을 좀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이런 종목들도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이제 아이폰, 이제 애플이 어저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순이익이 2배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 판매량도 한 50% 정도가량 증가를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폰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삼성 갤럭시 관련된 이런 스마트폰들이 하이엔드 스마트폰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OLED 관련된 패널 쪽과 이쪽 관련된 어떤 업황 자체는 오히려 계속적으로 더 성장성이 좀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그런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IT를 집중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번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 실적 그리고 모멘텀이 충분한 섹터 중에 하나가 이 OLED 디스플레이 관련 주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이제 특징 있게 볼 만한 게 신규 상장주? 네, 그러니까 지금 테마들을 저도 좀 보니까 네. 오늘 사실 뭐 특별한 테마들은 없어요. 뭐 정치 테마 정도만 뭐 이렇게 좀 올라가는 어떤 흐름들인데 사실 신규 상장주들을 시청자분들이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원래는 신규 상장 종목들이 사실은 움직이는 게 거의 한 10월 정도 움직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냐하면 지금 신규 상장 종목들이 3월 달, 그러니까 원래 연초 3월 달이면은 그 상장 폐지 관련된 이슈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피해갈 수 있는 게 신규 상장 종목들이에요. 상장한 지 1년 채 안 되는 기업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한 10월 정도나 11월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한 2월 정도까지 상승이 나오는 게 이제 신규 상장 테마 종목들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봤을 때 신규 상장 종목들이 좀 더 빨리 움직이는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IPO 관련된 부분들에서 사실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이 없었어요. 근데 넥스트가 상장을 하면서 지금 따따상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오늘까지 상한가를 찍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원래 따상이 카카오 게임즈에서 좀 그동안 멈췄는데 그렇죠. 오늘 따상상상 찍고 지금은 맞아요. 상한가가 살짝 풀렸네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계속적인 어떤 그런 이슈들로 뭐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런 신규 상장 종목들에 대한 어떤 재평가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는 흐름들이 좀 강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따라서 일단 차트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업종 불문, 그러니까 뭐 그냥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하나의 테마를 형성을 해서 올라가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일단 아모센스 같은 이런 종목들도 IT 관련된 또 스마트폰 관련 종목들인데 바닥부터 지금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직전 고점을 돌파한 자리에서 좀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고 오늘 살짝 쉬어주고 있는 흐름들이지만 어쨌든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흐름들이고요. 그다음에 뭐 라온테크 같은 굉장히 생소하죠. 근데 신규 상장한 종목이에요. 근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벌써 신고가 패턴으로 조용히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바이브 컴퍼니 이런 종목들도 사실은 메타버스와 연결돼 가지고 신규 상장 이후에 특별한 어떤 시세가 나지 않았는데 결국엔 또 신고가가 나오는 어떤 흐름들, 그다음에 뭐 샘CNS라는 이런 종목들 굉장히 생소한 부분들인데 이런 종목들이 바닥부터 지금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오늘 당장 뭐 종목들이 하나의 테마를 크게 형성을 해가지고 막 급등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테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 중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종목들 잠시 후에 제가 또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어떤 부분들 시장이 좀 약간 지루한 박스권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흐름들 속에서 신규 상장 종목들의 테마가 하나 형성이 됐다라는 거 일단 포인트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바닥부터 이제 거래량이 좀 동반돼서 올라가서 공모가 이상을 올라가거나 상장하는 어떤 시가 라인대를 돌파해서 신고가 나온 종목들이 시세 탄력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정보도 좀 찾아가지고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 보시는 것도 하나의 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특징적인 섹터 위주로 시장을 먼저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저희는 종목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리뷰할 종목들이 있는데 저희가 방송을 하는 사이에 한국 BNC가 결국에는 목표 주가를 달성됐네요? 넘어섰습니다. 장중에 네네. 15,200원 찍고 지금 15,0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목표 주가가 15,000원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방송 전에는 14,000 또 950원 찍고 내려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이거 한옥가로 또 목표 달성이 안 되나 싶었는데 어쨌든 지금 15,150원 일단은 돌파가 되고요. 지금 뭐 자막으로 10%대인데 15%대 지금 급등세가 나오고 있고 매수가 대비해서는 한 10% 이상 또 수익권이 아마 나왔을 겁니다. 어제 우리가 매수를 진행을 했죠. 그러니까 한국 BNC 일단은 경구용 치료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관련 종목으로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말씀드렸고 제가 어제 이 종목을 설명드리면서 조만간 이슈화가 될 겁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지금 일본 기업뿐만이 아니고 미국 화이자라든지 혹은 오늘 어저께 나온 뉴스 보니까 머크사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관련된 어떤 경구용 치료제를 지금 임상들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화이자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에 오히려 그 미국 시민들에게 시판이 될 수 있게끔 진행하겠다는 얘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 자체가 우리가 주사를 맞고 백신을 맞는 것도 중요한데 독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실생활 굉장히 밀접하게 부분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우리가 독감 걸리면 타미플루를 먹듯이 이런 어떤 코로나 치료제, 이런 경구용 치료제도 아마 조만간 이런 시판이 좀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기업도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거든요. 뭐 유나이티드 제약도 있을 거고 진원생명과학, 뭐 부강약품 등등등이 있을 텐데 한국 BNC를 고른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좀 탄력적입니다. 그 차트상 봤을 때 2차 상승을 출발하면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었고요. 차트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일단은 1차적으로 뭐 시세가 나온 이후에 돌아나간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2차 상승이 나올 수 있다 했는데 어제 한번 딱 쉬어주고 오늘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목표가 15,000 터치했으니까요. 수익 실현이 된 거죠. 그렇죠. 된 거죠. 그래서 뭐 수익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요 수익 낸 거 가지고 또 오늘 종목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5,000원 목표 주가 달성 축하드리겠습니다. 일단 차익 실현하자라고 오늘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한 종목 더 리뷰를 할까요? 핀거. 네. 핀거. 그러니까 핀거는 제가 이걸 좀 설명드릴 게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종목을 목표가를 25,000원을 진행을 원래 했다가 27,000원으로 제가 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어제 오늘은 25,000원 라인대를 계속 터치를 했어요. 근데 25,000원 구간이 좀 약간 저항대가 좀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꼬리를 달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신규 상장 패턴에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핀거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사실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으로 속해 있다면 이 종목 하락이 나왔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이라든 이런 종목들 메타버스 이 맥스트가 상장한 이후에 재료가 소멸되면서 하락이 나왔는데 핀거는 버티고 있죠. 이유가 뭐냐면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뱅크와 또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플랫폼을 솔루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카카오뱅크에도 협업을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토스뱅크라든지 그다음에 라인뱅크 같은 이런 어떤 그 온라인 뱅크들과 함께 협업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뱅크 쪽과의 또 연관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27,000원 라인 때 한번 저는 유지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뭐 충분히 수익 중이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목표 라인 때 27,000원 한번 유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융 스마트 플랫폼 사업을 이제 기반으로 하는데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업 투자로 성장 동력을 갖춘 종목이다라고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목표 주가 27,000원까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사법 오늘의 공략주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앞서서 제가 오늘 신규 상장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네.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원래는 제가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많이 갖고 나온 편은 아닌데 이슈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어제 저녁에 뉴스가 나온 게 머크사에 대한 어떤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경구용 치료제 중에서 이제 한국 BNC가 올라간 것처럼 일단은 오늘 종목도 역시나 뭐 정부 정책도 있을 거고 신규 상장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좀 탄력도가 있지 않을까. 제가 여러 가지 종목들 쭉 필터링을 해서 한 10종목 정도가량을 제가 한 3거래일 동안 호가창을 분석을 좀 해봤는데 동사가 가장 그 탄력도가 좋았어요. 근데 오늘 살짝 눌리고 있으니까요. 충분히 뭐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가 26,600원 좀 바로 매수할게요. 오비고라는 종목을 매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코드 번호 352910이네요. 352910. 오비고라는 종목을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 상장이 된 종목이네요. 그렇죠. 네, 저는 그러니까-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죠. 이거 네. 사실 다들 비비고는 아는데 오비고는 모릅니다. 어쨌든 뭐 웃자고 한 얘기고요. 네. 오비고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신규 상장 종목들 중에서 가장 좀 탄력도가 좀 좋은데요. 이 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너무나 매력적인 또 기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단 오늘 좀 쉬어갈 때 충분히 눌림목 자리에서 마이너스권에서 좀 공략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일단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또 그 여러 가지 뭐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말할 때 오늘 나온 게 이제 미래차 관련된 얘기가 나왔거든요. 미래차와 반도체 쪽에 약 5조 원 정도 가량을 자금을 재정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또 이제 관련된 어떤 부분들을 투자를 한번 해보겠다고 좀 얘기를 했는데, 이 오비고가 바로 이 미래차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또 정부의 정책적인 수혜가 될 수 있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스마트카 소프트 업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래차 관련주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국내외 메이저 자동차 그 업체에 스마트카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네. 이 앱을 만드는 또 기업인데요. 우리가 앱이라고 한다면 스마트폰에만 구현되는 걸 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제는 미래차 쪽에서는 이런 어떤 이 스마트카에서도 뭐든지 앱으로 진행을 합니다. 뭐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에서도 지금 그 앱으로 터치로 다 지금 진행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조만간 계속적인 상용화가 되면서 그와 관련 수요가 증가되면서 동사의 어떤 실적적인 모멘텀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제 오비오 같은 경우는 애플 앱스토어라든지 그다음에 구글 앱스토어 같은 이런 부분들에 또 자동차에 구현을 시키면서 관련된 어떤 이슈라고 좀 판단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차량용 앱스토어 개발을 통해서 이제 그 글로벌 기업들과의 또 공급 계약 체결을 진행을 했는데, 글로벌 톱3 차량 업체와 수십억 원 정도의 규모의 어떤 공급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탑3 기업을 아직 공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조만간 아마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공개될 거기 때문에 아마 좀 회사 쪽에서 좀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아마 주가들이 거기에 반영돼서 좀 움직이고 있지 않나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2016년도에 인도라든지 그다음에 2018년도에 중국에 이미 한번 이런 차량용 앱스토어를 선보인 어떤 경험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글로벌 탑3라고 하면 몇 가지 안 됩니다. 사실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찾아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런 관련된 어떤 기업들과의 또 연관성이 있는 어떤 부분들이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차량용 앱스토어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차량들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현재 이제 올해까지 차량이 한 100만 대 정도가량이 이 앱스토어가 탑재가 됩니다. 근데 내년도, 그다음에 후년 한 1, 2년 정도 이후에는 이게 600만 대 정도가량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모든 거의 차량들의 이 앱스토어가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앱스토어를 만들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오비고가 차후에 어떤 스마트카의 대장주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네. 자, 보시게 되면은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 오늘 급등세가 나와서 사실 이 종목을 원래는 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방송 시간에 급등이 나와서 한국 BNC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한국 BNC도 오늘 급등이 나왔던 부분들이었고, 오늘 자료 보시게 되면은 신규 상장한 이후에 이미 직전 고점을 돌파한 자리입니다.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거래량인데요. 이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한번 터질 때마다 1,500만 주, 1,300만 주 터지는데 동사 유통 물량이 한 6, 700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유통 물량이 그 정도 하루 거래량이 한 2~3배 정도가 늘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어느 정도 탄력도가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미 유통 물량이 잠겨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오비고를 진행하는 어떤 주체 세력들의 어떤 흐름들 한번 좀 지켜보자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직전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오늘짜리 장중 조정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장중 조정으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오늘 만약에 음봉자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어제 같은 경우도 한국 BNC 같은 경우도 차트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은 어제 같은 경우 그냥 장중에 눌렸거든요. 거래 줄이면서. 근데 오늘 어때요? 지금 현재 19%가량 급등세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어제 소개시켜드린 이런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오비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미 급등세가 나오면서 거래량 터뜨렸습니다만 거래를 완전히 줄여놓고 지지캔들이 나와주고 있는 흐름들이라서 아마 오늘뿐만이 아니라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그 모레,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까지가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라인 때는 제가 한 32,000원 정도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때는 25,000원가량 한번 보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또 한번 탄력도가 있기 때문에 한번 시세가 붙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탄력도가 있는 기업입니다. 어제 네. 오늘 흐름들 보니까는
아주 뭐 올라갈 때는 정말 무섭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 현재 주가 충분히 우리가 한번 마이너스권에서 한번 잡아봐서 홀딩 전략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술 성장 기업으로 특례 상장이 된 종목이네요. 그렇죠. 이번에. 그러니까 특례 상장 기업들은 실적을 보시면 안 돼요. 시청자분들께서 이거 지금 적자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특례 상장이라는 것 자체는 네, 그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또 시청자분들이 그러니까 많네요. 이게 네. 이런 종목들은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실적하고는 연관성이 없어요. 이런 종목들은요. 특히나 이런 신규 상장 종목들은 기술 특례라는 말 그대로 기술력을 보고 상장을 한 부분들이고요. 향후의 성장성과 미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보고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스마트카라는 것 자체는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성장성을 우리가 멀티플을 주고 진행하는 부분들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좀 오비고가 적자라도 충분히 성장성 있는 기업이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모 자금이 아무래도 뭐 연구 개발이라든지 서비스 운영 투자 쪽으로 이제 많이 그렇죠. 쓰게 되고 내년에 이제 실적 측면에서 어떤 변화를 이뤄내는지 여러분들도 잘 그렇죠. 한번 공부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저희가 들어봤고요. 오늘 엠비엔골드 김용환 매니저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